안녕하세요. 어, 이 강의는 uncertainty와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먼저 uncertainty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확률, 또한 신텍스 어떻게 쓰는지와 의미를 나타내는 시멘틱스, 그리고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랜덤 베리어블인데요. 랜덤 베리어블 x는 어떤 정해진 값들이 각각 다른 확률 값들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면은 결과로서 어떤 랜덤한 확률 값을 가지고 있는 랜덤한 6개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든 6개의 결과가 똑같은 확률을 갖고 있다면은 각각의 아웃컴 1, 2, 3, 4, 5, 6에 대한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확률 기반 uncertainty를 나타낼지 이 표현, 신텍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랜덤 변수,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이것은 프로포지셔널 로직과 비슷하다. 그런데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에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서 가능한 월드,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예시를 볼 텐데요.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이 불린, yes나 no, 참 또는 거짓 이런 불린 변수라면은 여기에 예시로 내가 치과에 갔는데 이가 썩었냐 안 썩었냐, 캐버티가 있냐 없냐 라는 불린 베리어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discrete random variable, 좀 확장한 개념으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여기 예시에는 weather, 오늘 날씨가 이 4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다. sunny, rainy, cloudy, snow, 이렇게 4개의 정해진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랜덤 변수들, 랜덤 베리어블은 각각 도메인 영역이 있고 이 각각의 값들은 서로 겹치면 안 돼요. mutually exclusive 해야 되고 서로 겹치면 안 되고 exhaustive, 다시 말해서 가능한 값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프로포지션이 이런 베리어블 변수에다가 값을 정하는, 값을 어사인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에는 sunny, 이가 썩었냐 안 썩었냐는 안 썩었다, false로 여기 어사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변수 값이 바이너리, yes, no인 경우에 여기 cavity의 negation 표시가 되듯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cavity가 false인 거를 not cavity라고 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하나의 변수에 대한 어사인먼트를 확장해서 컴플렉스 프로포지션은
이제 복잡한 프로포션은 이런 것들이 하나 이상으로 결합된 거죠. 결합할 때는 이런 로지컬 커넥티브, 연결하는 논리적 연결하는 and or 같은 커넥티브를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whether가 sun이거나 or죠. 그 다음에 cavity가 false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토믹 이벤트는 어떤 전체 세상에 대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 어토믹 이벤트가 모여서 가능한 세상들을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세상을 나타내는데 두 개의 변수만 있다. 캐비티 또는 투색, 이런 두 개만 있다고 하고 둘 다 불린 yes, no만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은 각 변수가 두 개의 값을 가지니까 2 곱하기 2를 해서 4개의 서로 다른 어토믹 이벤트로 전체의 세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캐비티가 false냐 true냐, truesake가 false냐 true냐, 이런 거의 컨비네이션으로 4개의 가능한 true, false, true, false로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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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false, true, true 이런 형태로 4개로 구성이 되죠. 이런 어토믹 이벤트는 상호 간에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되고 익스클루시브 해야 되고 또 exhaustive, 모든 가능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이 확률에 대한 액시엄들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를 볼 텐데요. 기본적인 액시엄들이죠. 여기 A라는 프로포지션과 B라는 프로포지션이 있을 때 어떤 확률값,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은 늘 0과 1 사이의 값이다. 그리고 절대적인 참값에 대한 확률, 늘 참이어야 되니까 확률값이 1이고 절대적인 거짓에,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한 확률값은 0이 되고 A 또는 B의 확률값은 여기 벤 다이어그램 아래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A의 확률, B의 확률에서 이 겹치는 부분을 A and B를 빠진 그런 영역을 나타내는 확률값이 됩니다.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확률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있는데 이 실제 값은 몰라요, 아직은. 그렇지만 그 확률 분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바이너리 변수 t는 날씨가 덥냐, 춥냐로 확률 분포 값이 0.5, 각각 0.5, 0.5로 되어 있습니다. W는 날씨로 sun, rain, fog, meteor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확률 값이 0.6, 0.1, 0.3, 0.0. 지금 우리가 오늘 날씨를 아직 모른다고 했을 때 이런 예측적인 확률 분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분포를 여기서는 테이블로, probability value를 테이블로 나타냈습니다. 조금 더 이거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t 값이 핫이다는 거를 p 핫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각각의 가능한 값들이 이름이 똑같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주로 실제의 값들은 영어의 로우 케이스로 하고 변수는 대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P, W 레인, 날씨가 비가 올 확률이 0.1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각각의 확률값은 0보다 적을 수 없죠. 그리고 0과 1 사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모든 확률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각각의 확률값,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값, 가능한 값들을 다 합하면은 1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W에 대한 확률값들 0.6, 0.1, 0.3을 다 합하면 1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prior probability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확률값을 나타납니다. 어떤 뒤에는 이제 조건부 확률,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어떤 변수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확률을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가 썩었냐 안 썩었냐를 봤을 때 썩을 확률이 0.1이다. 그리고 날씨가 써니일, 해가 반짝반짝 나는 그런 확률이 0.7이다. 72이다. 이것은 어떤 다른 증거, 에비던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창문을 열었는데 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확률 값이 조금 더 커지겠죠. 자, probability distribution은 말씀대로 모든 가능한 변수의 어사이먼트를 표현하는 거고, 날씨의 경우에는 0.72, 0.1, 0.08, 0.1 네 가지의 경우에 0과 1 사이의 값이고 합해서 1이 되는 그런 값이죠. 자, 이제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조인트, 하나 이상의 변수를 조인트로 해서 조인트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랜덤 베리어블의 세트, 하나 이상의 세트를 가지고 그 확률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씨와 이와 썩음, 이 썩음 두 가지를 나타내는 cavity와 weather라는 변수를 같이 조인트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 표처럼 weather는 sunny, rainy, cloudy, snow가 있고 cavity는 true, false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2 곱하기 4에 가능한 조인트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가 썩고 그 다음에 날씨가 써니일 확률은 0.144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세상이 이런 두 가지의 변수로만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이 테이블을 보고서 우리가 이 주어진 도메인, 주어진 세상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가 안 썩었을 확률 또는 비가 올 확률 또는 비가 오고 이가 썩지 않을 확률,
비가 오고 이가 섞지 않을 확률은 여기서는 0.08.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비가 올 확률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0.1이 되겠죠. 뒤에서 좀 더 예가 나올 겁니다. 조건부 확률은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확률이죠. Conditional probability.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의 변수가 있을 때 A와 B가 있을 때 B가 알려진 상태에서 A의 확률은 A와 B일 확률, A and B일 확률 나누기 B의 확률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오른쪽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B라는 걸 알고 있을 때, B라는 상황을 알고 있을 때 A와 B일 확률이죠. 그래서 이 영역이 예를 들자면은 3이고 이 영역이 1이라면은 4분의 1이 되는 이런 형태이죠. 여기에 TW로 템퍼리처가 hot, cold, 그다음에 날씨가 sun, rain 이럴 때에 sun, 그러니까 cold이라는 상황에서 상황을 알고 있을 때 이 조건에서 날씨가 sun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갔을 때 있을 때 어떻게 답을 할까요? 자,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먼저 두 가지 변수가 W가 S고 T가 C일 확률 이것이죠. 0.2.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콜드일 확률. 콜드일 확률은 이 테이블에서 이 두 가지를 나타내죠. 두 가지를 합해서 0.2 플러스 0.3, 0.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0.2 나누기 0.5를 하면은 0.4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T가 C일 확률은 C고 sun이거나 C고 rain이거나 이 두 가지의 확률 값을 합해서 0.2 플러스 0.3, 0.5가 됩니다. 이런 조건부 확률 또는 이 posterior probability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 다른 예시로 내가 치통이 있다, toothache가 있는데 있을 때의 cavity의 확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이가 썩을 확률. 내가 치통이 있는 조건 하에서 이가 썩었을 확률은 다르겠죠. 그런 예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미 이가 썩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고 또 치통이 있을 때 내가 이가 썩었는지를 물어본다면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거니까 확률 값이 1이죠. 또한 새로운 에비던스, 새로운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내가 치통이 있고 그런데 날씨가 맑아요. 근데 날씨가 맑다고 해서 내가 이가 썩은 거랑은 관계가 없죠. irrelevant. 그런 경우에는 원래 이 값이나 이 추가적인 관계없는 상황을 않는 것의 확률 값은 동일하다. 0.8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확률값의 추론이 이제 이 도메인 지식 관련된 그 영역의 지식과 관련돼서 이런 추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률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이미 요 내용을 아까 배웠고요. 이 형태를 가지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A와 B 둘 다 맞을 확률은 요 조건부 확률 A 기분 B 곱하기 B 또는 A와 B를 뒤집어서 B의 확률 기분 A 조건부 확률 곱하기 A의 확률을 곱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조건부 확률 형태가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 이렇게 어떤 두 가지 변수에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확률은 이런 조건부를 통해서 조건부 확률 값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이런 조합, 날씨와 캐버티와의 조합들을 보셨죠? 이런 조합 테이블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인 룰이라는 개념이 또 관련이 되는데요. 이 프로덕트 룰 위에서 말한 요 A와 B가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조건부 확률과 그 조건이 되는 확률의 곱하기로 표현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여러 개의 변수로 확장을 시키면은 x1에서 xn까지의 변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 분포는 x1부터 xn-1까지가 먼저 만족되고 그 다음에 그 조건 하에서 마지막 변수 xn이 만족될 확률과 같고 또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나타내면 x 이 부분은 그대로 내리고 이 부분은 또 x1부터 xn-1까지가 만족될 확률은 x1부터 xn-2까지가 만족되고 그리고 x1부터 xn-1이 만족된다는 조건 하에서 xn-1이 만족되는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죠. 이 변환을 계속해서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꼴이 된다. 여기는 곱하기죠. i가 1부터 n까지의 확률 값들을 모두 곱하는데 이 형태의 꼴로 계속 곱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체인 룰이 또 나중에도 다른 확률 기반 추론에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시 치과 예시로 돌아가서 치통이 있다. 치통이 있고 여기에 이가 썩었다, 이가 안 썩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캐치라는 거는 의사들이 쓰는 뾰족한 도구를 이에 댔을 때 뭔가 걸린다. 캐치. 걸린다는 얘기예요. 걸렸을 때, 걸리지 않았을 때. 뭔가 걸렸을 때 조금 더 이가 썩었을 확률이 좀 높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같이 나타낸 테이블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가 썩음, 안 썩음,
치통 있음, 없음. 기구에 걸림, 안 걸림. catch, not catch.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이 세 가지 변수로 표현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어떤 특별한 상황은 내가 이가 썩었고, 그 다음에 기구로 걸렸고, 치통이 있는 상황은 여기 0.108 이 숫자로 표현될 수 있듯이 이런 어토믹, 각각의 어토믹이라는 게 이렇게 제일 작으면서도 서로 겹치지 않은 이벤트를 나타내는데 그거 해당하는 어토믹 이벤트의 합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가 썩었다라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는 이 썩었다는 거에 해당하는 행에 있는 값들이 관련되고 그 값들을 합함으로 해서 해당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뒤에 예시를 또 보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치통이 있다. 치통이 있다는 확률은 치통에 해당되는 값들, 그 부분 어토믹 이벤트가 4개가 있어요. 요 catch, not catch, cavity, not cavity. 치통이 있는 상황에 이 해당하는 값들 0.108, 0.012, 0.016, 0.064를 합해서 0.15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해당 상황을.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포를 통해서 조건부 확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통이 있다. 치통이 있는데 내가 실제로 이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위에 있는 확률은 이가 안 썩을 확률, 아래에 있는 거는 이가 썩었을 확률이죠. 자,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앞에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논의했었는데요. 먼저 두 가지가 만족될 and, not cavity, toothache. not cavity, toothache인 부분은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는 값들 0.016 플러스 0.064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toothache일 확률은 이 빨간색 네모에 있는 값들이고 그걸 다 합하면 아까 예시에서 0.2였습니다. 그래서 0.08을 0.2로 나누게 되면은 0.4가 되고요. 또 이가 아픈데 캐버티일 확률은 비슷하게 하지만 숫자들이 다르죠. 이제 캐버티이면서 투스이크인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빨간색 네모에서 위에 있는 0.108, 0.12 이 부분이 캐버티이면서 투스이크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0, 요거 0. 요 부분이 되고 0.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0.2로 나누면은 전체적으로 0.6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확률이 더 큰가요, 여러분? 자, 이가 아플 때 이가 썩었을 확률이 이가 안 썩었을 확률보다 여기 이 계산을 통해서 보면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분모의 경우 우리가 이거 계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확률 분포의 합은 다 1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여기에 그 정기화하는 변수 컨스탄트 알파를 넣어서
우리가 캐버티냐, not 캐버티냐, not 캐버티 이거를 지금 각각의 경우는 소문자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캐버티냐, not 캐버티를 대문자로 표현했을 때 밑에 분모를 어떻게 보면은 분모를 알파로 이 분모 부분은 캐버티의 부분은 어차피 이 비율을 전체적으로 1로 잡을 거니까 분모는 신경 쓰지 말고 캐버티이고 투스케이크 이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캐치는 우리가 계산하는데 관련이 없으니까 캐치일 경우와 캐치지 않은 경우, 요 캐치인 경우, 캐치 않은 경우는 둘 다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해당 값들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계산인데 이 테이블에서 0.018, 0.016, 그다음에 0.12, 0.064 한쪽은 캐치인 부분, 캐치 아닌 부분인데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더해줬잖아요. 더해준 값을 가지고 0.12, 0.08인데 전체적으로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아까 이 식에서의 분모는 계산 안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이 비율로 0.12, 0.08을 normalize라는 게 합해서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알파 값을 활용하여 0.6, 0.4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이 조건, toSake, evidence value 조건을 픽스하고 그 다음에 관계없는 여기는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관계없는 우리가 숨어있는 변수, 그 나머지 변수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변수의 그 외 변수들에 대해서 썸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2라는 조건하에서 x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x와 2의 둘 다 둘 다 일어날 확률에 이런 normalizing 알파를 곱하고 y가 여기에 말한 hidden variable죠. y에 대해서 모두 합한 그 결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확률값이 1이 되도록 알파를 조정한다. 여기서 0.12가 0.6이 되고 0.08이 0.4가 되도록 합해서 1이 되도록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알파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5가 되겠죠? 0.08 곱하기 5 하면 4가 되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베이스 룰이라는 규칙을 보겠는데요. 이 프로덕트 룰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조건부 확률 B가 주어진 상황에서 A의 확률은 요거였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에 따라서 A이고 B일 확률은 B가 주어진 상황에서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 또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 식에서 분모로 가져가게 되면은 요거와 같아지는 거죠. 이 폼을, 이 형태를 베이즈룰이라고 하고 또는 아까 노멀라이징 하는 알파
형태를 해서 이 분모값을 어떻게 보면 알파로 대치를 하고 이렇게 좀 더 간단한 형태로 P, Y가 조건이 되는 X의 확률 곱하기 PY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건부 확률 기반의 베이즈 룰은 보통 어떤 진단, 다이어그노스틱 확률, 진단 확률 같은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어떤 이 진단은 병의 원인 같은 진단,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병일 확률 같은 거를 표현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내가 어떤 현상을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떤 병의 원인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이 될 확률은 이 조건부를 뒤집어 놓은, 자, 내가 실제 그 병이 있는데 그 현상이 나타나고 곱하기 그 현상이 그 병이 일어날 확률 나누기 그 현상의 확률이 됩니다. 예로서 우리가 그 병이 뇌수막염이고 메닝자이티스고 그다음에 그 현상이 목이 뻣뻣하다, 스티프넥이라고 했을 때 내가 목이 뻣뻣한데 뇌수막염일 확률은 요 두 가지를 바꿔는 병이 있을 때 목이 뻣뻣하고 그다음 요 확률은 뭐죠? 그 병이 있을 확률, 그다음 나누기 목이 뻣뻣할 확률. 그래서 사실 이 뇌수막염이 일어날 확률이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낮기에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곱한 확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을 확률적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이즈 룰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확률 모델에 대한 얘기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아토믹 이벤트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의 답을 이 아토믹 이벤트가 일어나는 각각의 확률의 합으로 썸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도메인이 되면은 이런 조인트 형태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로 모델을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많이 얘기 안 했지만 인디펜던스 관계없는 변수가 있죠. 아까 내가 이가 썩은 거하고 날씨하고 관계가 없듯이 인디펜던스는 모델을 간략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별로 관계없는 것을 우리 같이 조인트로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디펜던스,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도 이런 확률 모델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부분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아까 베이즈 정리 4개 했었잖아요. 베이즈 네트워크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좀 전에 봤던 이 조건적인 독립성 또는 디펜던스, 인디펜던스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니까 어떤 그래프 형태로 표현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좀 더 컴팩트,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없앤다. 독립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한다는 거고, 이 네트워크 또는 그래프는 노드들의 연결로 표현이 되고요. 특히 이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 저희가 Directed Acyclic Graph, DAG라고, Directed Acyclic Graph, DAG라고도 제 표현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은 어떤 노드가 어떤 다른 노드들의 의존성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다른 노드들의 값에 영향을 받을 때 그 다른 노드들이 주어진 현재 노드의 페어런트, 부모들이 되는 것 같은 부모들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페어런트만 걱정하면 되지, 다른 페어런트 외에는 다른 노드에는 독립적이라는 게 이 표현에서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페어런트만 이 노드에 영향을 주고 그 다른 노드들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non-descendant라는 거는 그 자기보다, descendant는 자기의 하위죠, 하위.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노드들, 나에게 영향을 주는 상위의 노드들은 페어런트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은 페어런트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예시를 보겠지만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컨디셔널한, 그 영향을 주는 컨디셔널한 확률 테이블이 있어요. 각각 변수들은 영향을 주는 페어런트들의 dependent conditional probability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가 썼거나 또는 뭐 치통이 있거나 이런 거는 날씨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에 서로 연관성이, 디펜던시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가 썩음으로 해서 치통이 있다. 이가 썩음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도구에 걸린다. 조그만 의사가 그 덴티스트들, 치과 의사가 쓰는 도구에 뭔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날씨는 독립적이고 다른 변수와 독립적이고 투스웨이크와 캐치는 캐버티에 디펜던트한데, 이제 캐버티를 알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알고 있는 상황이면은 서로 간에는 서로는 서로 관련이 없다. conditionally independent. 근데 조건이 캐버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 변수가 독립적이라는 예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예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도둑이 있고 지진이 있고 알람이 있고 존이라는 내 이웃이 있고 메리라는 내 이웃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이웃인 존이 내 알람이 울린다고 전화를 해요. 그런데 메리라는 내 이웃도 있는데 메리는 전화를 안 합니다. 근데 가끔 이 알람이 울리는데 어떨 때 울리냐면은 이 지진이 일어날 때 가끔 울리기도 해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도둑이 들었을까 하는 게 내 질문이죠.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프로, 네트워크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도둑이 들면은 알람이 울린다. 울릴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도 알람이 울릴 수 있다. 알람은 메리가 전화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알람은 존이 전화를 하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이 표현을 보면은 일단 도둑이 드는 확률 자체가 0.01이에요. 다른 조건 없이 도둑이 드는 확률이 0.01.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확률이 0.02. 그리고 알람이 일어나는 확률은 두 가지, 버글러리하고 어스퀘이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일어날 경우 TT인 경우에는 0.95, 도둑이 들고 어스퀘이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0.94, 도둑이 들지 않고 지진이 일어났다면 0.29, 둘 다 아닌 상황에서도 뭔가 오작동에 의해서 0.001로 울릴 수가 있다. 알람이 울린 경우에 내 이웃 존이 나한테 전화할 확률은 0.9, 전화 안 할 확률이 0.5. 또 내 이웃 메리가 있는데 알람이 울렸을 때 메리가 전화할 확률은 0.7, 알람이 울렸는데 전화를 하지 않을 확률은 0.01. 이렇게 우리 도메인, 우리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예시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베이지안 네트워크예요. 자, 우리가 체인 룰을 통해서 기억하시죠? 체인 룰. 체인 룰을 통해서 확률 분포, 조인트 확률 분포를 나타냈었어요. 이 식은 x1부터 xn이 같이 만족될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만약 예를 들어서 x1과 x2가 둘 다 만족할 확률은 x1이 만족되고 x1이 만족된 상황에서 x2까지 만족되는 이런 형태고, 마찬가지로 x1, x2, x3의 경우에는 x1이 만족되고 x1이 만족된 상황에서 x2가 만족되고 x1, x2가 만족된 상황에서 x3까지 만족되고 하는 형태로 쭉 펼쳐질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 x4를 만족하는데 별로 관계없는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예시에 보듯이 날씨랑 내가 이가 아픈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이렇게 모든 변수들을 펼치기보다는 관계에 있는 페어런트만으로 조건부 확률을 표현하는 메모로 해서 이 식에 나타나는 변수들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컴팩트한 레프레젠트, 좀 간단한 표현으로 바뀔 수가 있다. 전체를 모든 변수의 조건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관련된 것들만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이 예에서도 만약에 모든 변수 관련되지 않은 것까지 표현한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메리 콜이 어스퀘이크하고도 연결되고 버글러리하고도 연결되고
존 커리 또 어스퀘이크하고도 직접 연결되고 변수들이 연결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모든 변수를 서로서로 연결할 필요 없이 실제 도메인 지식으로 관련된 것만 연결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테이블, 아까 요 테이블들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테이블이거든요. 각각이 불리언, yes, no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K개의 페어런트가 있으면은 컨디셔널 테이블, 프로버빌리티 테이블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K개의 페어런트가 있다. 예, A 같은 경우는 페어런트가 두 개죠. B와 E가 있죠. 근데 B는 페어런트가 없죠. 페런트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아까 어떻게 됐죠? 그림에 페런트가 없으면은 자 지금 이 경우가 버글러리가 있다 없다 이런 것만 표현하면 되는데 알람의 경우는 페런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변수가 yes나 no냐 tf,tf냐에 따라서 네 개의 경우를 각각 변수가 둘이니까 2 곱하기 2로 네 가지 경우를 알아야 되고 메리 콜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가 어느 거죠? 알람 하나죠. 그래서 알람이 울렸냐 안 났냐. 그래서 테이블의 사이즈가 2가 되는 거죠. TF. 자, 그래서 페어런트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 테이블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죠. K개의 페어런트가 있으면은 2의 K승의 로우가 필요한 거라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에서는 자 여기 봅시다. 이 버글러리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모든 디스트리뷰션을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페어런트만 생각하면 되니까 아까 버글러리는 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1인 테이블 2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1인 테이블 A는 부모가 두 개죠. 2 곱하기 2 그래서 4가 되고 J는 페런트가 하나 그래서 2가 되고 여기도 메리도 페런트가 2가 돼서 전체적으로 10개만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5개의 변수들이 다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2의 5승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컴팩트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시멘틱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 테이블이나 이런 주어진 표현, 여기 표현이 테이블과 네트워크로 되어 있죠. 를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인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에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이게 우리의 그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구성이거든요. 요거는 이거와 같은 거죠. 전체적으로. 자,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네게이티드니까 이제 도둑도 안 들었고 지진도 안 일어났고 근데 알람이 울렸어요. 메리가 전화를 하고 존도 전화할 확률을 구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B하고 E는 페런트가 없어요. 조건부 확률이 없죠. 그냥 B가 아닐 확률. B1 확률이 0.001이니까 0.999가 요거죠. E가 아닐 확률. E가 아닐 확률은 0.998.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에요. 2도 아니고 2도 아닌데 A일 확률. 2도 아니고 2도 아닌데 A일 확률이 0.001이죠. 근데 A가 FF 요거죠.
그 다음에 알람이 울렸을 때 M일 확률, 알람이 울렸을 때 M일 확률은 0.7이죠. 알람이 울렸을 때 J일 확률은 0.9. 그래서 이것을 다 곱해서 지금 요 상황에 대한 확률 값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도둑이 들었다. 도둑이 들었고 들었는데 알람이 울릴 확률. 뭐 도둑이 들었는데 알람이 울리고 메리가 전화할 확률. 뭐 이런 걸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테이블들과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Local Markov Assumption. 자, 이 얘기는 아까 사실 좀 했어요. 이 변수가 있는데 변수는 이 변수의 parent, 부모들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변수, 자식은 내가 영향을 미치죠. 내가 앞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내 parent만 있다. 그 외의 거는 무시한다. 여기에 요 블랭킷이라고 하는데, 요 블랭킷의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확률 계산에서. 그래서 이 표시가 사실은 독립적이라는 표현, independent. parent만 조건에 있고 나머지는 다 independent 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도둑 알람의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어떤 E, B, A, J, M의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할 때 원래의 베이지안 이 체인 룰을 이용을 하면은 체인 룰이 이렇게 쫙 펼쳐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더 컴팩트한 표현으로 이렇게 E는 디펜드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 확률. B도 페어런트가 없으니까 그대로. A는 B와 E만을 생각하면 되고 J는 A만, M은 A만을 고려해서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지언 네트워크는 주어진 변수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주어진 변수를 순서대로 내가 페어런트가 뭐가 돼야 되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부터 n까지 주어진 변수가 n개라면 하나씩 검토를 하는데 만약에 어떤 변수가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페어런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의 페어런트를 넣지 않는다. 그게 아주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거를 예시를 보면서 거의 끝나갑니다. 예시 보죠. 자, J라는 변수가 있고 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이라는 변수를 먼저, 그러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1, 2, 3, 4, 5라는 변수로 쭉 순서를 가지고 만드는데 M이라는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메리가 전화했을 때 전이 전화할 확률하고 그냥 메리가 전화 안 하고 전화하거나 말거나 하는 전이 전화하는 확률하고 같으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메리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처음에 노드 생겼고, 그다음 두 번째 J라는 노드를 만들 때, 이 관련성이 있네? 영향을 받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변수를 그래프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도, 어, 여기에도
화살표를 어떻게 해야 되지? J하고 M하고 관련성이 있나? 없나? 아니면은 J에만 디펜던트 하냐? 아니면은 아예 관련성이 없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관련성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존이 전화한 거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존 메리가 전화한 거 같이 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또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세 번째로 이제 B라는 변수가 들어가는데, 자, B는 알람만 영향을 받냐? 아니면은 내가 또 메리, 존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냐? 그런데 알람에만 연결을 하면은 이 나머지는 독립적이다. 그래서 알람에만 연결을 하고, 또 뒤에도 이제 E라는 변수가 들어가는데, E라는 변수가 어, 이라는 변수가 여기 연결만 하면 되냐? 여기도 연결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또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무시를 할 수 있냐? 안 하느냐? 독립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연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알람에도 영향을 받고 또 알람과 버글러리 둘 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람에 영향을 받기에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이 그래프 5개의 변수가 이렇게 연결된 거가 있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프 모양이 다르죠. 같은 변수인데. 그래서 어떤 이 그림은 아까의 그림보다는 좀 더 복잡해졌어요. 이 복잡해지는데 그림이 복잡해진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결해 봤을 때 네트워크가 이 13개, 아까는 10개만 필요했었는데 13개까지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 때 방문하는 변수들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경우하고 오더링 오브 베리어블 우리가 이 M을 먼저 시작하냐, 뭐 B를 먼저 시작하냐, B, E, A, J, M. 만약에 우리 순서를 B, E, A, J, M으로 시작했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고, 아까 우리가 M, J, A, B, E로 했을 때는 이런 형태의 복잡한 그래프가 나오죠. 네트워크가 아까 사이즈 10에서 13의 변수 조합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이 그래프를 만드는지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썸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베이지언 네트워크를 사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베이지언,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지언 네트워크가 뭔지, 베이지언 네트워크가 어떤 조건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커절하게 원인을 제공하거나 어떤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나타내는데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독립된 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무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컴팩트한 형태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조인트 확률 분포를 컴팩트하게 나타내는 그런 형태라는 게 중요하고 주어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확률을 구하세요 했을 때 그 확률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구성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아까 간단하게 우리가 빠르게 이 구성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봤지만 이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통 그 네트워크에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드는 거는 쉽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런 네트워크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걸 가지고 어떤 주어진 상황을 추론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를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